미리 알았다면 결코 경찰에 신고를 안 했을 거예요. 출입이 금지된 정각 안으로 신발을 신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재 훼손을 더는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욕설과 뭐 인신공격, 양서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향해서 침도 많이 뱉으시고. 그 여성분께서는 경찰한테 진술하기를 자기는 가만히 문화재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뭐 저한테 맞았다. 톡에서는 사과문과 진술서 두 개를 나중에 경찰 조사 때 들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 진술서와 사과문을 써서 가야 되는 건 저의 심리 치료도 도와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받고 싶었는데 나중 가니까 그거조차 싫더라고요. 그냥 빨리 이 사건 자체를 제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나쁜 사람 하나 벌 주자고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이 이렇게 파괴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오늘은 저희 식구분 중에 한 분이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 소식 함께 해보겠습니다. 때는 지난 추석 연휴 시즌이고 장소는 고궁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행패 내지 그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식구분이 용기를 내셔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분은 이제 연휴 기간 중에 그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준비 때문에 그야말로 일상이 파괴되셨다고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희 영상을 접하게 되셨고 또 메일하고 전화로. 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메일 보냈던 라고 합니다. 메일 주신 건 제가 잘 받고 네. 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뭐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그 제가 현장에서 경찰관님, 현장 출동한 경찰관님한테 각자 둘 다 그 현장 조서 쓰고 각자 귀가 통보 받았고요. 네. 아직 경찰서에서 언제 오라고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사과문하고 진술서 써주신 것도 제가 봤는데 네. 입건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조사해보니까 아직 입건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사과문이나 진술서 내용을 보면 네. 그 후에 이제 침 뱉으신 거 하고 멱살 잡고 뭐 이렇게 한 거 네, 이 맞습니다. 기억이 나신 건데. 네, 제가 뒤늦게 기억이 나버려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그 주신 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진술의 일관성 네.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 그러니까 뭐 먼저 사과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저쪽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해서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쌍방으로 네. 고소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진행되는 뭐 예상되는 거고 지금 그게 입건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입건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 현장에서 경찰관님이 하시는 말이 저 그 헤어지기 직전에 네. 씨도 피해봤다고 하고 저쪽 분도 피해봤다고 하니까 이거는 쌍방폭행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네. 우산 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거는 특수폭행이고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에 조사 받을 때 이 사람이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냥 그러니까 제명을 뭐로 이유로 할지는 수사기관 지금 맘대로거든요. 그리고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단순 폭행으로 봐도 되고 특수 폭행으로 봐도 되는데 네네. 폭행으로 봐주시고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여자분이 어디 가서 막 물어봤는데 야, 너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하려면 피해자를 괴롭혀야 돼. 그래서 너도 폭행으로 고소해야 돼. 뭐 이렇게 조언을 듣고 고소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피고소인으로 고소당한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가서 확인해 주시라. 합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여자분 의사 확인해서 그 여자분에 대해서 특수폭행 아니 그냥 단순폭행으로 의율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둘 다 그냥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 그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그 먼저 경찰서 가기 전에 네. 어떻게 하겠다 준비 과정을 한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메일로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려서 검수를 받고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제가 또 이제 후속
후속 보고랄까요? 제가 한 번 더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 통화를 하기 전과 후에 그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네, 그리고 남은 연휴 오늘 오늘이지만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네, 연락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에 살고 있는 이고요. 네. 제가 추석날 당일에 종로구 중구 쪽에 있는 한국의 고궁 갔다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이랑 폭행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 접수 쪽으로 넘어가면서 올해 추석 당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릉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고궁들 이런 걸 다 돌아보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본영궁 들렀다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쪽으로 점심쯤 무렵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로에서 그 안내자 도슨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이 고궁 중에서는 그 창덕궁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건 모두 훼손이 되었다가 재건을 한 거지만 창덕궁은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그런 궁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 에 갔는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좀 아주머니분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전각 안으로 신발을 신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에도 흙이 가득 묻어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와중에 거리낌 없이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관계자분인가? 근데 관계자분인데 왜 신발을 안 벗고 돌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30초? 1분 계속 지켜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김새나 행동이나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정각의 대청을 막 돌아다니시다가 그 전각 안에도 또 금줄이 쳐져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아까 그 도슨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서 문화재 훼손을 더는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소리쳐서 불렀거든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게 그분한테 기분이 굉장히 나빴나 봐요. 저한테 돌아오시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저를 향한 욕설과 인신 공격, 외모 공격 그 외에 수많은 많은 욕설을 들었는데 그 와중에 서로 원성이 높으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우산, 양산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향해서 침도 많이 뱉으시고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이렇게 원성이 높아지고 싸우니까 국릉관리소 직원분도 오셔가지고 말리시고 무슨 일이냐 하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분과 트러블이 지금 있고 있다 그러니 그분도 이제 옆에 서서 대체 왜 마음대로 일반인이 문화재 훼손하면서 막 신발 신고 들어가고 막 침범하려고 하냐 하셨는데 그분은 스스로도 부끄러운 걸 아셨는지 국릉관리소 직원분이 바로 제 옆에서 그분한테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도 아예 이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저한테부터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우산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줌마가 저한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 문화재 훼손을 더 이상은 이 여자를 나타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해서 이 여성분을 떨어뜨려 놓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분이 내가 신고를 했다 하고 좀 이따 경찰이 올 거다 라고 하니까 막 도주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도주를 막고 어떻게든 경찰이 오기까지 막 그분의 도주를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계속 그 국릉관리소 직원분이 옆에 계셨고 좀 있다가 경찰분이 오셔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제가 당사자 진술을 하고 그쪽 분도 진술하고 저도 진술하고 옆에 국릉관리소 직원분도 목격자 진술하시고 거기 이제 현장 조서 쓰고 지문 날인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이제 간 그런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맞으셨고 폭행을 당하신 건데 여기에서 뭐 더 억울한 일 당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 아줌마 여성분께서는 경찰한테 진술하기를 저한테 맞았다. 자기는 가만히 문화재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막 이상한 짓을 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서현역인가 거기서 막 칼부림 있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저놈 그 서현역 칼부림 사태 벌이는 남자놈이다. 막 저한테 그렇게 경찰한테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근데 경찰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갑자기
살짝 태도가 바뀌시더니 저를 향해서 약간 엄하게 약간 진짜 가해자, 피의자 다루듯이 약간 그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 쓰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순진한 마음에 나쁜 일이 생기면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경찰이 오면 다 해결을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과 트러블이 생겨서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날이 제가 제 스스로 경찰을 보는 그런 처음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나이브하고 법에 무지했던. 그래서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날이 추석날 당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연휴가 4일인가 5일인가가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접수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냥 현장 조사를 쓰고 그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관을 시킨다 라는 말만 듣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러면 뭔가 위험하겠다라는 인식을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인터넷과 유튜브, 뭐 블로그, 뭐 그 외 수많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폭행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만약에 쌍방 폭행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변호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처음에는 그 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전화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먼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조언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일단 내 입장에서 쓴 사건 개요서 진술서를 쭉 한번 써봐라.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이거는 쌍방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중에 갈 때 진술서랑 사과문을 같이 써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반성을 한다. 나중에는 이런 트러블이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쓴 사과문과 진술서 두 개를 나중에 경찰 조사 때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도 저는 안심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 웅변님을 알게 됐는데 웅변님 유튜브 보니까 두 가지가 그 가장 이렇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진술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랑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죄를 시인한 듯한 자인한 듯한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우산으로 때린 건 맞는데 이렇게 우산으로 특수폭행한 건 제가 당한 거잖아요. 근데 CCTV에 다 찍혔기 때문에 그분이 막 도주를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분을 도주를 막는 그 행동을 한 것도 찍혔거든요. 정당 행위? 이쪽이 될 수도 있지만 쌍방 폭행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 톡에서는 진술서 사과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내 진술서와 사과문을 써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밝혀졌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웅변님한테 메일을 쓴 거 웅변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방금 피디님께 드린 얘기를 웅변님께 쭉 약간 억울해가지고 약간 좀 길게 말씀드렸더니 웅변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했듯이 내가 한 행동이 정당행위, 긴급피난, 현행범의 도주를 막기 위한 행동 이런 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술서를 준비해서 갈 거면 그런 내용은 일단 쓰지 말고 나중에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다만 나의 의도는 뭐 그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이 저를 향해서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쓸 때 그 남자는 나를 뭐 때렸다, 나의 뭐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절대 진술하지 말고 다만 상대방이 도주한 것을 막고자 했다 또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고자 했으며 그런 의도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지킨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과문은 들고 가지 마라. 이것이 만약에 제가 지은 죄가 명확한 사안이었다면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선처를 바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가능성이지만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경찰관이 판단도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죄가 있다는 듯한 선입견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진술서만 준비를 해놓고 들고 가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로 사과문은 내 집에 두고 이렇게 진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제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한 마음에 기다렸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연휴가 끝나고 한 이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경찰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님이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사안인 걸 알겠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없던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또 이번 일 경찰에 신고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신과 뒀다가 또 처음 갔거든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제가 악몽을 꾸고
막 자매도 막 수십 번씩 깨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되게 순진했잖아요, 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고만 하면 경찰관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신고한 당사자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웅변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게 일상이 파괴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 나의 삶을 희생하고 나의 일상이 파괴된 걸 감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냥 없던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받고 싶었는데 나중 가니까 그거조차 싫더라고요. 그냥 빨리 이 사건 자체를 제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뭐 상남 폭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보고 먼저 취한다면 저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끝냈어요.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네. 제가 굉장히 순진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온실 속에서만 살았다는 걸 진짜 확실히 느꼈어요. 네, 웅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웅변님 항상 고맙게 생각할 거고요. 앞으로도 평생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매사에 감사하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은 특별히 그걸 잊지 않고 항상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긴 사람인데 이런 유튜브에 나오기도 결정을 한 것도 조금이나마 별거 아니겠지만 웅변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고, 내가 무지한 분야의 전문가가 도와주는 그런 것도 되지만 저의 심리 치료도 도와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변호사가.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변호사님께 얘기하면 변호사님이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고 저거는 저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리를 도와주지만 또 동시에 내가 하소연을 하고 변호사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옹변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좀 더 경찰 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한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웅변님이 하라고 준비하신 것들, 저를 향해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애매모호한 것들은 진술하지 마라. 사과문 괜히 들고 갈 필요 없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스스로 차근차근 사건의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시간 관계에 따라서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그거를 들고 가도 되고 안 들고 가도 되지만 이거는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 조사 끝나고 나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에게 연락을 해라. 뭐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말 듣고 나서도 저의 악몽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전에는 정말 하루 종일 무표정한 얼굴로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유튜브만 24시간 봤거든요. 공부만 하고 인터넷만 찾아다니면서 약간 폭행에 관해서 찾아보니 약간 인터넷 망령처럼 살았는데, 웅변님과의 상담 이후에는 조금 그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변님 하고 계신 일이 웅변님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항상 누군가 비슷한 일반인들이 자기 힘들다고 자기 억울한 일 겪었다고 징징거림을 받는 게 웅변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한테 통화해주시고 이메일로 주실 때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으로 딱딱 요건을 짚어주셔가지고 상담을 한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저만 해도 쌍방폭행이 만약 이런 식으로 처리된 줄 미리 알았다면 결코 경찰에 신고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무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법에 자기가 무지한 상태로 이런 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경찰에 신고를 할 만한 이런 피해를 받았거나 시비에 붙었다면 반드시 이런 무료로 도와주시는 웅변이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꼭 상담을 꼭 받아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약 제가 이러한 웅변님과의 준비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냥 가서 억울한 마음에 막 횡설수설했을 거고, 이런 사건 개요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기억이라는 거는 항상 아시다시피 모든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봐도 모든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억이라는 건 휘발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기억했던 것과 오늘 기억했던 게 또 왜곡되고요. 그 왜곡되는 기억을 말하다 보면은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져서 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경찰 과정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돌변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이번 일 겪어보니까 왜 변호사라는 직종이 있고 왜 이런 사법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사람들과의 상담이 필요한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님께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끝나가지고 다행이고요.
아,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춥네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19분의 소중한 인터뷰 영상 감사드립니다. 실외에서 진행하느라 추웠을 텐데 그 19분도 그리고 저희 PD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셔서 고생하실 뻔 하다가 쌍방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결과입니다. 상담 진행간에 제가 영순위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우리 19분이 피고소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지 여부 이런 게 이제 불명확했었어요. 그래서 경찰로 하여금 그 중간에서 상대방이 이제 처벌을 원하는 거냐 그런 의사를 좀 확인해 줘라. 그래서 만약 그 여성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19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상호간에 이제 입건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19분의 사연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19분께서 메일 보내셨을 때 그 제목이 웅변님 뭐 문화재 보호하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내셨고 근데 메일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사건 당시에는 이제 혼란스럽고 흥분한 상태라 기억이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떠오르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사건 당시에는 이제 그 여성분이죠. 상대방에게 그 본인이 그 이제 19분이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그런 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찍혔다고 이제 라는 말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상대방이 이제 먼저 우리 19분한테 얼굴에다 막 침을 수차례 뱉고 이렇게 하니까 반격으로 이제 침을 뱉은 사실이 있고 이후에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19분의 멱살을 잡아 끌고 얼굴을 이제 우산으로 강하게 쳐서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 보면 이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충격과 이제 고통을 받은 이후에 우리 19분도 이제 상대방의 이제 옷과 멱살을 잡고 다시 이제 그 앞들로 이제 끌고 온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충분히 폭행으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 그 여성분이 지금 고소를 한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기초적인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고소가 됐다는 전제하에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먼저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경찰에 이제 전화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를 하게 된 그분의 이제 부서, 직위 이런 거 먼저 물어보고 그래 고소 계획은 뭐냐.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하면은 뭐 정보공개 포털 통해 가지고 고소장 내용을 이제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저희 19분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파악해라. 그래서 이게 이런 건에 대해서 뭐 고소할 의향이 있냐 물어봐서 그걸 고소할 생각이 있다 그 여성분을 상대로 그러면 이제 고소인이 되는 것이고 여성분이 이제 고소한 거면 이제 피고소인인 건데 이제 이거조차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확인하고 만약에 그 고궁에 이제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거면은 뭐 그 다른 데서 이제 상담받고 이제 지참해라고 했던 내용이 진술서나 반성문이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사실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확인해라. 그래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피고소인으로서 이제 상대방이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거다라고 하면 진술서는 이제 지참하는 게 필요하다, 괜찮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 간에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혐의를 나에게 제기했는지 지금 모르거든요. 제명도 뭐로 땄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아닌데 먼저 자백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건 약간 보류해 두시라. 그리고 진술서에는 먼저 그 죄를 먼저 자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일단 다 빼라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수사관의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면 된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 수사관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묻거든요. 뭐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별건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고소할 의향이 있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묻는 말에 충분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밝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팩트 상대방의 가해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거 도대체 뭐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말이 아다르고 나 그 여성분을 뭐 가해하기 위해서 내가
폭행한 거는 맞다. 여성분의 신체 유형력 행사한 건 맞다라고 하면 이제 폭행이 되는 걸 이제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하도 이제 막 우산으로 막 나를 폭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저항하고 제지한 행위다. 이거 이제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워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또 날 때리고 도망가는 건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거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벌이고 있었던 문화재 훼손 행위를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한 이제 행위 연장이다. 이러면 이제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취지로 그리고 이제 나한테 유리한, 우리 식구분한테 유리한 이제 진술을 해줄 분들, 그 이제 직원분들 있잖아요. 관리소 직원분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사실 확인서 요걸 그냥 써달라면 잘 안 써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쳐서 어디 와서 조사 좀 받아라 라고 하면 이제 안 해주시니까 사실 확인서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 목격한 내용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받고 서명 받아놓으면 이제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반성문이나 진술서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제기한 혐의가 이제 확실해지고 또 사건이 흘러가는 걸 보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제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변호사님이 반성문 써가라고 조언하셨는데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이나 경찰의 조사 태도 그리고 여러 주변 사정에 대해서 뭐 전혀 고려함이 없이 조사 당일날 바로 내가 반성문까지 써가지고 제출해버리면 좀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면이죠. 그래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서 입건이 되고 그래서 경찰 단계 조사를 받을 때를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 경찰에서 불송치, 그러니까 아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잘 인정 안 되니까 이제 차선으로 또 상대방이 이제 처벌 불원한다라고 해서 뭐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불송치 되거나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비슷한 결론 나거나 아니면 뭐 초범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기소유예로 결론이 나면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리면 영순위는 뭐냐면 상대방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식구분도 괜히 이제 입건돼가지고 막 이거 처리하느라고 막 골머리 썰고 이제 일상이 파괴되는 것보다는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상대방이 끝까지 이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제 저희 식구분도 상대방을 이제 맞고서 해서 이제 대응하실 필요는 있는데 그런 이유에 이제 여러 단계별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실 필요 있다라는 이제 이런 조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식구분께서 상담 이후에 이제 당시에 제게 이제 보내주신 메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웅변님과 통화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긴 시간 내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꽉 막히게 느껴졌던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다른 식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구분들이 어려움을 예방하는 도움이 되는 웅변, 만에 하나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는 저희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식구분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예방이 최선일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그 촬영일 기준으로 수능이 이제 다음 주인데 수능 다음날 날씨가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분들 모두가 바라는 바 그 이상의 성취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실 겁니다. 파이팅! 이상 웅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